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어 방송 대표 김대훈입니다. 한국어 신문 주필 송태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한국어 신문 우리 이면에 나오는 유니스노 요리 연구가이시면서도 또 수필을 이렇게 쓰셔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미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 그 과정과 또 거기에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요리 전문가가 사실 수필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흔치 않거든요. 이분은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에요. 미국에서도 오래 사셨고, 남아공에서도 오래 사셨고요. 오랫동안 사신 분이고, 또 남편이 이제 목회자로 교수로 있었던. 우리 대표님과 있죠? 예, 저 연관이 있죠. 다 연관이 있는 분들이고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이제 그 체육 교육을 전공해가지고, 체육 교사 출신이시고요. 또 요리에도 일각이 있어서 아주 요리에도 어떤 좋은 요리를 만들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신문의 이면에 이달의 시하고 이달의 수필을 쓰게 되는데.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의 삶을 진솔하게 써서 따뜻함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크리스찬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결과론적으로는 쭉 보면 글을 읽어보면 이제 한 시간 예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시고요. 다소 말 그대로 느리거나 또 예배 시간이 많거나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모든 상황과 공간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자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실 와닿았거든요. 예배 시간 이게 쓰셨더라고요. 사실 예배 시간에 흑인들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나라 가봤는데 우리 대표님의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 나라 다녀왔는데 흑인들은요 예배 드리면 시작은 이때 끝이 없습니다. 흑인들은 그러니까 묘한 일인데요. 근데 저는 그 아프리카의 흑인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지역 가나 흑인들은 대부분 끝이 없어요.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예배가.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에 제가 이제 그곳에서 흑인 교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보통 기본이 3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기본이. 근데 3시간도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3시간으로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계속 춤추고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설교도 마음대로 합니다. 시간 안 보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3시간 전에 끝난 흑인 교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이제 이분도 소개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흑인이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백인들은 1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이 1시간을 넘기지 않은 상황이니까 거의 백인 스타일의 예배 폼이라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백인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흑인들은 물론 말씀 중심이라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찬양 중심, 찬양과 춤 이거를 이제 계속 추고 찬양하고 이렇게 합니다. 끝이 날 때까지.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이제 우리 한국은 이렇게 딱 미국식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인 문화로 정형화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기도 딱 돼서 1시간 넘기면 막 근질근질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좀 약간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막 3시간씩 춤추고 노래하니까 안 하다 가니까. 근데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보통 1시간 반 정도 예배 드려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1시간 반 드리는데 조금 적습니다. 시간이. 왜냐하면 성경, 우리는 강해하다 보니까 강해가 1시간 정도 더 걸리더라고요. 1장 또는 2장 강의하는데 1시간 들어서 한 2시간 정도 예배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몸살이에요. 다른 분들이 예배 측면에서 아마 이런 부분의 에피소드를 아마 유니스노께서는 소개. 특별히 우리 이분은 미국의 이제 그 미시시피 그 안에 있는 수도 잭슨 수도 잭슨시에 그 지역에 이제 계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본인이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흑인들이 1시간 이상의 예배를 드리고 불평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한산하면서 2시간 이상의 시간을 예. 이렇게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 또 배울 점이 있다라는 의미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런데요, 대표님, 그쪽이 이제 사실 과거에 흑인 노예 예. 말 그대로 이제 인종차별이 심했던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백인들이 그 흑인들을 대하는 태도나 또 그 지역 사회에 묻어 있는 문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문화가 또 결국에는 예배 문화적인 차이까지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슬픔이나 어떤 애환을 그런 찬양이나 어떤 노래나 춤을 통해서 흑인들이 해소할 때 예. 발산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예배도 문화죠. 예. 넓은 의미에서 문화. 물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도, 찬양, 말씀, 헌금 이 네 가지가 있을 때를 풀 버전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는 반드시 네 가지가 들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뭐 때로는 두 가지만 있고 때로는 한 가지만 있을 수 있겠지만 풀 버전은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도 문화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예배 문화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뭐 미국의 문화, 흑인 문화, 백인 문화, 또 대한민국도 이제 강남 문화, 강북 문화가 있고요. 그렇죠. 또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그 각 나라의 지역이나 인종에 따라서 예. 예배의 어떤 회기를 하나의 모습을 갖추기보다는 예. 그 인종과 문화와 지역에 맞는 예배의 예. 다양성이 예. 사실 중요하다. 예,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인, 아까 이제 제가 남아공에서 또 예를 들었는데요. 거기는 하여튼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요.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데 한 2시간 정도는 춤추고 노래하고 해요. 좀 애환도 들어가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속에 아까 대표님 소개하신 것처럼 그들이 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가 통성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통성기도 하는 분들, 우리 여성들이 이제 주로 했었는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통성기도 하면 속이 시원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전에는 집에서 여성들이 말을 못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저희들 어머니들, 지금 여성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구박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한을 토로하는 그 역할도 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아래고 탄원하지만 그러나 그런 문화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흑인도 마찬가지죠. 이런 뭐 잭슨 같은 지역은 예전부터 이제 흑인을 탄압했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흑인을 노예로 썼던 중요한 지역인데 아마 그런 것이 문화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요. 남아공 같은 경우는 아파르테이트라는 정책을 썼어요. 아파르테이트가 뭐냐면 이게 이제 네덜란드 말이잖아요. 아프리칸스 네덜란드 말인데 이 아파르테이트가 어떤 거냐면 백인들이 흑인을 지배하는 정책을 아파르테이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그 당시에 주민등록도 없어요.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백인 지역에 들어갈 때는 거기 시청에 가서 허가증을 얻어야 돼요. 허가증. 허가증 없이 백인 지역 들어가면 바로 잡아서 경찰서로 구속시켜요. 이게 아파르테이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흑인들은 노예로 살았죠. 오늘날 상상은 지금 우리나라 상상보다는 근데 그때 이제 만델라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부터 비로소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거지. 흑인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계속 채찍당하고 매맞고.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임금도 화폐 돈이 아니라 뭐 포도주 주고 그럼요. 그랬다고. 농장에서 일을 하면 포도주를 줘서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 흑인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만 제가 갔을 때는 만델라 정권이었었는데요. 그때만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백인만 이렇게 보면 무서워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하고 막 그 옆에 안 가려고 하고 워낙 매를 맞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아파르테이트죠. 그것이 흑인들의 교회가 따로 있죠. 백인 교회, 흑인 교회. 지금 약간 섞입니다만은 예전에는 달랐어요. 거기는
지역도 다릅니다. 흑인 지역, 예. 백인 지역, 중간, 칼라 피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혼혈족이죠. 네. 또 아시안들 사는 곳인데 그 지역도 달라요. 그래서 백인 지역은 넋으리하고요. 아주 수영장 있고 뭐 집도 몇백 평 되고 잔디밭 있고 이렇게 넋으리하고 흑인 지역은 뭐 판잣집, 무슨 스레트 같은 우리나라로 말하는 양철지붕이고요. 예, 예. 중간 칼라 피플들은 중간이에요. 중간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쇼핑몰도 달라요. 쇼핑몰도 백인이 가는 쇼핑몰, 흑인이 가는 쇼핑몰, 그 다음에 중간이 가는 쇼핑몰이 있어요. 값이 달라요. 값이 다르고 백인이 가는 쇼핑몰은 비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좀 질이 나쁘거나 시간이 오래된 것은 그쪽으로 다 가져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르고요. 뭐 완전히 딱 눈으로 보면 압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한이 있었겠죠. 아마도 이분이 유니스노께서 소개하는 잭슨도 아마 그러지 않았는가. 사실 대표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어떤 간절함이 있고요. 서글픔이 있고 한이 있으면 한 예로 기도를 더 매달리게 되니까 말 그대로 1시간, 2시간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한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는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예. 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대를 이어서 오는 그러한 트라우마나 한들이 같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루어지고 예. 만져질 때 예. 1시간이 가능하겠습니까? 2시간, 3시간 넘어갈 수 있겠죠. 그들은 이제 그렇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요. 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들은 그런 외환을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통성기도가 있는 것이고 통성기도 외국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 깜짝 놀래요. 이게 저희 교회도 지금 통성기도 하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거는 한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 미국의 준법 정신, 준법 정신의 설명을 좀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안 지켜졌죠.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했다. 뭐 제가 근래에도 들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법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노블레스 오브리제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그 대충 문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좀 봐주고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근데 미국은 정말 무섭죠. 불법을 하면 당연히 채찍을 맞는 되죠. 하지만 법을 잘 지키면 미국만큼 그렇죠. 살기 편한 데가 없다. 법을 지킬 때는 아마 이제 구라파 쪽이 좀 그런 것 같고요. 물론 미국도 뭐 이렇게 위반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법을 잘못하면 법을 잘못 지키면 하여튼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부분을 아마 소개하신 것 같고 신용에 대해서도 또 그렇죠. 신용은 더 중요하죠. 신용은 뭐 한번 찍히면 하여튼 회복이 어렵다. 회복이 어려운 사회가 미국 사회고 그건 좀 너무 냉정한 사회인 거죠. 그래서 잘 살아라는 거죠. 잘 살아. 이제 우리나라도 잘못 살면 뭐 장관도 못 되고 그러듯이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나라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좀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뭐또 이제 여러 가지가 오픈되니까요. 전부 다 CCTV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꼼짝 못하잖아요. 꼼짝 못하죠. 예, 사방대가 CCTV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어떤 점에서 또 나쁘게 말하면 인간미가 조금 부족해지는 드라이하죠.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분이 이제 그 소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또 미국에서의 삶을 또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다양한 이제 면에서 느낀 말을 소개해 주셨는데 공감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가 이제 미국은 아니지만 오늘날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또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 헌법, 법을 잘 지키고 또 신용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또 개인이 또 신용이 있는 자로서 세워지는 것도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너무 법이 많아서 네. 법으로 규제하는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나라도 법을 너무 많이 만들어요. 예, 지금. 그냥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 예. 법을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이유가 어디 있을까 고민해봤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아마 다 그러진 않겠지만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4년 동안. 그럼 4년 동안 내가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법을 너무 많이 만든다. 그래서 너무 제약을 해요. 사실 사람은 자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법이 아니라. 그렇죠. 관습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서 그래서 대표님이나 저나 법 없어도 살잖아요. 법 없다고 우리가 양심이 있습니다. 아무데라도 길에다 오줌 쌉니까? 네. 그게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법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만든 것이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좋은 거지. 너무 법을 많이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뭐, 심지어 규제가 뭐, 어떤 자동차도 요즘 보면은 뭐, 50km 못 다니는 305. 뭐, 이게 너무 법이 많아요. 이게 무슨 이 정부에 관한 비판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그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다면은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신용 미국 하면 이제 신용 사회이고 신용이 지배하는 시대라 나라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용 서로 믿고 신뢰함으로써 나아가는 것. 억압이 아니라 제도나 어떤 정부가 아니라 그렇죠. 자유와 신용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나아갈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렇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교육이 중요한 것 같고요. 교육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서 윤리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몸에 배인 어떤 삶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